알로하! 하와이에 살고 있는 혼입니다. 저도 해외여행 좋아해서 해외 가서 가이드 만나면은 가이드 얼마나 버나 하고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하와이 가이드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제가 현역에서 가이드 뛸 때 한 달에 얼마나 벌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하와이 라이프를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취업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신분, 미국 또는 하와이 운전면허증, 그리고 약간의 영어는 뭐 못하셔도 크게 상관없고요. 유창한 한국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 조건만 충족이 되시면 신입이라도 초보라도 언제든지 하와이에 있는 현지 여행사에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가이드 해본 적도 없고 여행사 관련된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신입으로 여행사에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가이드 생활 잘했습니다. 하와이 현지 여행사, 이 이후로는 그냥 여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여행사와 가이드의 관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약간 애매모호한 관계인데, 그 관계를 설명드리면, 여행사가 뽑은 가이드는 그 여행사, A라는 여행사가 있다면 A라는 여행사에 소속돼서 프리랜서로 일을 합니다. 소속은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하거나 직원 등록을 하진 않고 그냥 소속돼 있는 여행사에서 가이드로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거죠. 여행사는 가이드에게 월급을 일단 주지 않고요. 월급은 0원입니다. 여행사는 가이드에게 차량 그리고 손님을 스케줄해 줍니다. 여기서 차량이라 하면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예를 들면 기름값, 보험료, 유지비, 기타 등등 모든 비용을 현지 여행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 여행사는 가이드한테 월급 없죠? 차량, 손님 다 스케줄 해주죠. 그러니까 가이드 뽑아서 일을 잘 못하거나 띨빵하면 바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가이드가 부족하면 또 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행사는 가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구조고 언제든지 가이드를 짤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럼 가이드는 월급도 없는데 수입을 어떻게 올리느냐?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의 수입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 팁. 두 번째는 판매 수당입니다. 가이드 팁 같은 경우는 왜 해외여행 가시면은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에 가이드 팁 비용이 있죠. 그 가이드 팁 비용이 가이드의 기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곳 하와이 같은 경우는 손님들 1인당 약 30불 정도의 가이드 팁을 받습니다. 판매 수익, 가이드한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판매 수익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옵션 투어, 또 쇼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추가 옵션 투어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가셔서 현지에서 가이드를 통해서 하는 추가 옵션 투어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많이들 하시고, 이곳 하와이는 서핑, 해양 스포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현지에서 가이드를 통해서 추가로 하시는 옵션 투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쇼핑 같은 경우는 그냥 개별적으로 하시는 쇼핑 말고 가이드랑 같이 동행해서 어디 가셔서 쇼핑하시는 경우, 예를 들면 동남아 같은 경우는 라텍스 같은 거 많이 팔고, 뭐 세계 어디 가든 전통적으로 많이 파는 영양제라든지 기념품, 그리고 또 보석류, 기타 등등 가이드와 같이 가서 쇼핑하신 그 쇼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이드의 판매 수익 중에 추가 옵션 투어 판매 수익하고 쇼핑을 통해서 나오는 판매 수익, 그 마진을 총 100으로 봤을 때 70은 여행사가 가져가고 30은 가이드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여행사에서 차량과 손님을 다 스케줄 해주기 때문에 총 마진의 70%를 여행사가 가져갑니다. 자, 그럼 나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돈을 가이드 하면서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참 간단하죠. 손님을 많이 받아서 손님들한테 많이 팔면 되겠죠. 가이드의 판매 실력 그리고 경력을 떠나서 손님을 많이 받고 싶으면 대형 면허가 있으면 되거든요. 보통 여행사에 두 가지 차량이 있고 가이드한테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15인승 밴, 운전자 포함 15인승 밴, 그리고 대형 면허가 있을 경우에는 25인승, 운전자 포함해서 25인승 밴 두 가지를 여행사에서 갖고 있고 가이드한테 제공을 합니다. 손님을 많이 받고 싶어서 대형 면허를 땄다고 해도 가이드 경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손님을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행사 능력도 되지도 않고 판매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사 같은 경우는 판매 수익이 나와야 큰 수익을 또 가져가니까 대형 면허가 있다고 해도 초보한테는 손님을 많이 주지 않는 거죠. 제가 신입으로 가이드 취업해서 1년 반 정도 해보니까 처음에 트레이닝 받고 가이드 행사 능력이 올라오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행사 능력이 조금 올라오고 1년 정도 되면은 행사 능력이 확 올라오고 1년 이후부터는 판매 능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1년에서 2년 사이에 판매 능력이 꽃을 피운다고 하거든요. 물론 손님들이 기분 좋게 여행 오셔서 가이드와 같이 일정을 하시면서 판매를 가이드가 하게 되면 물론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판매 능력 같은 경우는 가이드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고 다 다릅니다. 탑 가이드를 하면 어떤 손님을 만나도 잘 파는 가이드를 탑 가이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이드 해보고 느낀 점은 1년 정도, 가이드를 1년 정도 했을 때 행사 능력 올라가고 판매 능력도 올라가면 그때쯤 대형 면허를 따면 딱 정점을 찍는 거죠. 대형 면허를 따서 손님도 많이 받고 판매 능력도 올라와서 어느 정도 중간 이상 한다. 그러면은 성수기 때 같은 경우는 정말 10,000불 이상 버는 가이드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대형 면허도 영어로 봐야 되고 영어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매 능력 같은 경우도 개개인 차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판매 수익이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거든요. 근데 성수기 때는 손님이 많이 오면 무조건 대형 면허 있는 사람한테 많이 줄 수밖에 없고 여행사 같은 경우는 잘 파는 가이드들한테 손님을 많이 배정할 수밖에 없어요. 수익 구조가 그러니까 잘 파는 가이드한테 손님을 많이 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 수익을 말씀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대형 면허도 없었고 판매 능력도 높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도 중간 조금 이상 정도의 숫자를 받았고 판매 수익 같은 경우도 중간 살짝 위 정도의 레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수익을 말씀드리면 중간 레벨 살짝 위입니다. 성수기 때 가장 많이 찍어본 게 한 달에 6,000불까지 찍어봤고요. 보통 평균 3,500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월에 돈을 벌었어요. 3,500불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 들으시고 그렇게 크게 번 거는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하와이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으로 시작을 하면 월 3,000불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 3,000불 정도의 연봉을 받는 회사를 들어가기가 쉽지도 않아요. 이곳 자체가 생활비는 비싼데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가장 먹고 살기 힘든 두 번째 주에 꼽힌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고 한국말만 하고 길 알고 손님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미국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고 가이드만 해서 3,000불 이상 4,000불까지 번다는 거는 가이드는 정말 대단히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이드를 과감하게 간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제가 가이드를 간두는 이유가 됐는데 첫 번째, 가이드들 간에 치열한 경쟁, 선의의 경쟁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정치가 섞인 경쟁으로 인해서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컸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제 개인적인 깨달음에 의해서 가이드를 오래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탑 가이드들은 무조건 손님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팔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어느 정도 밀어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같이 중간 레벨의 가이드면은 손님을 받는 데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받고 싶어서 경쟁을 하는데
보통 여행사 사장 또는 사장의 오른팔이 스케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 또는 사장의 오른팔이 플래너가 되는 거죠. 중간다리, 저처럼 중간 정도의 레벨 가이드들이 손님을 더 받기 위해서 사장 또는 오른팔 플래너들한테 정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특정 가이드를 깎아내린다든지 가서, 아니면 자기가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손님을 더 많이 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크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가이드들 간에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깨달음은 제가 1년 정도 가이드 하면서 1년 후를 뒤돌아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하와이 라이프 이민의 생활이 아니었어요. 가이드라는 직종 자체가 손님을 받으면 손님을 받는 순간부터 손님이 하와이에서 나가시는 순간까지 특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머전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녁 늦게 또는 새벽에도 손님들이 종종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긴장과 어떤 스트레스의 약간 연속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새벽에 전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손님이 있는 순간에는 약간의 5분 대기조가 되는 그런 약간의 긴장 상태가 있는 거죠. 마치 소방관들처럼. 소방관들도 매번 출동하진 않잖아요. 근데 출동하기 전까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비슷하고, 또 돌아봤더니 돈벌이는 되니까 계속 일을 하고 손님을 받지만 정작 가족을 돌아보거나 제가 하와이 라이프를 즐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치열한 가이드들 간의 경쟁 속에서도 제가 적응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년 반 정도 하고 돈을 괜찮게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관뒀습니다. 지금 와서 가이드 관두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 하면, 가이드 할 때 정말 재밌는 손님들 많이 만났고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만약에 유튜브 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콘텐츠가 나왔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지금은 가이드 관둔 거에 대해서는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하와이에서 가이드를 1년 6개월 정도 하면서 벌었던 수입과 개인적으로 가이드를 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담이었음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할로.